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예, 오늘은 당신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토지에 투자를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대부호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통상 이렇게 봐보면 왜 대부자가 될 수 없는지는 그 경우의 숫자는 굉장히 좀 드물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이제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보면 이게 그 동그란 원 안을 지구 단위 내의 토지라고 하고요. 지구 단위 내의 토지가 바로 신개발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원주민이었다면 내가 원주민이었다면 내 땅이 이 지구단위 내에 들어갔다면 그 엄청난 부자는 못 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보상을 많이는 받고 나올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쳐져 있다면 그래서 절반은 보상을 받고 절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이 지구단위 밖의 땅에 있었다면 원래 이 지구단위 땅이 이제 여기 안에서 뭐 평당 1,000만원, 2,000만원 상업지용이 가고 뭐 첨보주택용지가 400, 500 가면은 여기 있는 땅이 5만원 하던 게 3, 4만원 하던 게 5만원 하던 게 어떻게 됩니까? 100, 200까지 튀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100배 뛰기 되고 뭐 그러겠죠. 이게 광주광역시나 요 정도 하겠지만은 경기도에서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1000배 뛰기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 광주광역시 같은 이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가 원래 아버님 세대로부터 이 땅을 받아왔다면 한 10,000원 정도는 했겠죠. 물가가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로 나중에 지금 강주 광역시 같은 데도 봐보면 250평당 뭐 300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그 바켓 땅들이 지구 단위 바켓 땅들이 그러면 300배, 400배, 500배도 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통상 봐보면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운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땅에 이렇게 도로에 걸린 땅을 주어지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시절에 5만원이었는데 10만원 주겠다 한 4배 한 20만원 주겠다 하면 대체적으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걸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신도시가 개발되려고 하면 이 토지 작업 하는데 한 10년 걸리고 토지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건물 들어서고 아파트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서고 웬만한 상가 정도 들어서고 이거 하고 초중 고등학교 학교 정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건물 있으면 관공서 들어오고 없으면 안 들어올 거고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관공서 주민센터나 뭐 파출소나 소방서 요 정도는 119 센터 정도는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한 20년인데 그 20년을 못 기다리죠. 남자가 보통 군대 갔다 오고 한 30이면 20년 기다리면 50세예요. 좀 더 도시가 완성되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나이 30에 지금 제 강의를 들은 사람도 봐보면 30대나 40대, 50대가 제일 많은데 30년, 40년, 50년 기다리면 늙어 죽죠. 내가 내 나이 30대 때 1억이나 2억이나 3억이 있어야 내 수중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나이 70에 30억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분들이 제시에 들어오면 대부분 그 눈앞의 현금 때문에 대부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부호가 못 되는 거죠. 이게 부모한테 물려받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부모한테 물려받는 케이스도 그런데 물론 그 중에 가끔 팔지 않고 이 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빅뱅이 되겠죠. 그런데 도심지가 완성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니라도 제가 이 빨간 선으로 쳐뒀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신도시라는 게 빛가람 혁신도시도 그렇고 우리가 봐보면 그 세종시도 그렇고
여기 고독 신도시도 그렇고 봐보면 허벌판에다 이걸 갈아엎은 다음에 이거 짓는 거잖아요. 그럼 주변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럼 농업진흥구역이면 이 도시가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 보통 중개사분들이나 토지 투자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이 지구 단위 내로부터 경계로부터 2km 안에 땅을 많이 권해드리죠. 권해드려서 여기 샀는데 이런 땅들이 대부분 뭐예요? 맹지이거나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이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 20년 간들 얼마 오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겨우 두세 배, 서너 배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렇게 되면 물론 물가 상승률보다는 더 많이 오르죠. 그렇지만은 물론 당신이 예를 들어서 개발의 효력이 전혀 없는 시골 땅, 예를 들어서 강진군이라든지 뭐 장군이라든지 저기 하여튼 그런 개발의 효력이 전혀 없는 이런 땅을 사면은 20년, 30년 가도 내가 5만 원 주고 산 거 한 30년 가도 한 7, 8만 원 할 거예요. 엄청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겠죠. 대신 여기는 올라가는 속도는 서너 배니까 그래도 절대 농지를 사놓고도 투자 수익은 좋겠죠.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는 못하겠죠. 10년, 20년 기다려 놓고도. 이게 바로 그 부모한테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맹점이 있고 또 당신이 샀는데도 토지를 샀는데도 바로 이런 2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샀는데도 이렇게 절대농지를 하거나 그린벨트를 사버린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사버리거나 광역시 이하의 땅에서는 이렇게 절대농지를 사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패착이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제가 말했죠. 이게 도심지에 봐보면 지구단위 내는 대체적으로 6차선이거나 8차선이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주도로는. 그 다음에 저 중간 도로가 4차선이나 2차선일 건데 이 지구단위 바깥의 땅들에 이런 땅들이 여기 걸려져 있고 이게 2km 이내면 좋고 저는 이제 더 안 좋더라도 3, 4km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죠. 이 신도시 규모가 크면 3, 4, 5km 떨어져도 괜찮고 규모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적다면 뭐 막말로 말해서 1km 안에 들어와야겠죠. 이 지구 단위의 신도시의 규모가 30만 평이냐 예를 들어서 220만 평이냐 예를 들어서 뭐 400만 평이냐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내가 이것도 신도시 우리가 뭐 토지 3단계로 뭐 삼승 할 때도 봐보면 그 제일 초창기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딱 발표됐을 때 그때 시점에 예를 들어서 2km 이내나 뭐 3, 4km라도 이렇게 뭐 6차선이나 4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 붙어져 있대 이게 최소한 생산관리나 뭐 보존관리나 계획관리 이상의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었을 때 거기서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 기다려야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못 기다리거든요. 그 정도 시간을 기다려줘야 내가 대부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늦게 사는 문제점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나이 30에 땅을 샀으면 내 나이 40에 땅을 샀으면 최소한 5년이나 5년도 못 기다리려고 하죠. 그래 많이 기다린 사람이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다려서 대체적으로 두세 배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팔죠. 그래서 당신은 대부호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호가 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근데 경우의 수는 굉장히 작겠죠. 여러분 딱 이게 2차선 도로나 4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이렇게 부착된 그런 땅을 골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1000평 정도를 이렇게 사야겠죠. 1000평이나. 그래서 300평, 300평, 400평 아니더나 200평, 200평 잘라서 5년 만에 한 200평 팔고 또 10년 만에 또 한 200평 팔고 20년 만에 한 200평 팔고 이렇게 판다고 하면 당신이 그 계속된 그 변화된 것을 시너지라든지 그런 효과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한 3, 4, 5km 더 넘어가 버리면 아스팔트 2차선이나 4차선 도로를 끼고 계획관리 땅이고 뭐 생산관리 땅이고 그런 땅인데 그러면 이 건물을 아주 지을 수
만한 그런 좋은 묘지의 땅, 그런 땅은 몇 필지 안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걸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것을 잡았어도 그것을 장기간 보유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보통 토지는 투자하신 들 봐보면 토지가 이게 땅 거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봐보면. 그래서 다른 그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렇게 자산 상승형 투자와 그 수익형 투자를 이게 동시에 하셔야 좀 사람이 그 뭐라고 볼까요? 좀 주머니가 좀 이렇게 알차는데 대체적으로 봐보면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부동산을 계속해서 투자해봤는데 수익형 투자는 제가 한 번인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돈 주고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형 투자보다는 자산 상승형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이게 수익형 투자와 자산 상승 투자를 안배를 이렇게 두셔야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산 상승형 투자와 수익형 투자도 같이 하는 것을 안배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답인데 사람이 원래 몸이 근질근질해서 오면은 저도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을 하거든요. 팔지 마시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팔아달라고 대부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중개사를 통해서 이미 팔아버리고 이렇게 또 다른 거 사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또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